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지방 조직이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만은 다양한 성인병의 주범으로 확인되어 건강에 심각한 화두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비만이 암 발생도 높인다는 임상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비만하면 왜 암에 더 잘 걸리게 될까요? 이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비만이 무엇이고 이것이 형성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지방을 저장하는 전문 세포가 있는데 이를 지방세포라 한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 중 남는 것은 지방으로 바뀌어 지방세포에 기름방울 형태로 저장됩니다. 이런 지방세포가 모여 조직을 이룬 것을 지방조직이라 하고 이것이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많이 섭취할수록 저장되는 지방의 양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이런 상태를 비만이라 합니다. 비만이 형성될 때 늘어나는 지방을 저장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이 증가한 양만큼 이를 저장하는 지방세포 수를 정식을 통하여 늘리는 것인데 이것을 세포 정식형 비만이라 합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포 수는 늘리지 않고 기존의 세포에 계속하여 지방을 채우는 것인데 이 경우 기름방울이 커지니 지방세포도 커집니다. 이런 방식은 세포 비대형 비만이라 합니다. 세포 정식형 비만의 대표적인 예는 소화비만입니다. 즉 어릴 때는 저장해야 할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세포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어릴 때 늘어난 지방세포 수가 다시 줄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화비만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지방세포 수가 많아 성인비만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소화비만뿐만 아니라 엉덩이와 허벅지에 지방이 쌓이는 여성의 하체비만도 세포 정식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비대형 비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성인의 복부 비만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복부 비만은 지방세포 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포 정식형 비만보다는 치료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오랜 기간 단순히 지방 저장고라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지방세포가 호르몬이나 사이토카인 같은 생체 기능 조절 물질들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능도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 조직을 내분비 조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방세포를 영어로 에디포사이트라 하므로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생체 기능 조절 물질들을 통칭하여 에디포카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비 물질들의 종류와 양은 상황에 따라 특히 비만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호르몬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렙틴입니다. 렙틴은 지방세포가 비만 상태가 되면 분비하는데 이렇게 분비된 렙틴은 식욕을 떨어뜨리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우리 몸을 비만 전의 정상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따라서 렙틴 분비는 비만을 방지하려는 우리 몸의 에너지 센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렙틴의 이런 작용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살이 빠지지 않고 비만이 지속될까요? 그 이유는 비만을 제때 해결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렙틴 분비가 장기화되기 때문입니다. 렙틴이 너무 오랫동안 분비되면 더 이상 식욕 저하, 에너지 소모 같은 정상적인 렙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렙틴에 무감각해지는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 유도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만임에도 불구하고 식욕감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렙틴 분비가 장기화되면 왜 렙틴 저항성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단발성 자극에는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자극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무감각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도 비만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상태의 지방세포는 염증을 억제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주로 분비하지만 지방을 많이 저장한 비만 지방세포는 염증을 촉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합니다. 지방 조직에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쌓이면 이들이 염증세포들을 불려들어 지방 조직 염증을 일으킵니다. 이렇게 어느 한 조직에 국한된 염증을 국소염증이라 합니다. 그러나 염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이토카인들을 포함한 염증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전신성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염증들의 결과로 암을 포함한 다양한 만성질환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들 중 염증이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는 지난 30부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비만은 지방조직의 염증을 통하여 암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연결고리를 막으려면 염증을 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저용량 아스피린의 꾸준한 복용을 지난 30부와 31부에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의 장기 복용은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연결고리를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비만을 막는 것이고, 적절한 체중 관리가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비만이 형성되는 과정과 종류, 살이 쪄도 식욕이 줄지 않는 이유, 그리고 지방조직 염증이 생기는 과정과 위험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비만을 이해하고 관리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